옥하는 서할머니로부터 그 청년이 손녀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가슴이 아련하게 흔들린다. 첫눈에 충격받았어.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빛나 보이네. 옷차림만 봐도 스포츠마니아 스타일이야. 키가 왜 이렇게 크지? 얼굴도 진심 어린 미소가 느껴지네. 모모가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 정말 멋진 남자라서겠지. 하지만 아니야. 내 모든 생각이 틀렸어. 그는 일하보다 더 축구를 좋아하네. 정말 정신없어. 그 녀석이 코미디처럼 말하네. 이 모습이 너무 귀엽다고. 새 친구가 그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보며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네. 모모의 취향은 꽤 멋지네. 그런데 왜 그 녀석을 좋아하지? 어릴 적에 내가 도와줬는데 그 녀석은 여기 살기 무서울 텐데도 코미디처럼 굴었어. 하지만 지는 할머니를 잘 챙기네. 입만 열면 할머니를 예쁘다고 칭찬해. 그건 옛날 할머니처럼이야. 그런 말을 좋아하는 타입이네. 그래서 그를 천재처럼 여기네. 그런데 손녀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. 그 청년은 이제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됐어. 소녀는 받아들일 수 없어. 하지만 쫓아낼 권리도 없네. 라이벌이 나타난대. 옥한도 라이벌이 나타난데 충격받았어. 아아의 머릿속에서 이 가족이 또 악마를 끌어들이고 있어. 모모가 최종 전투를 위해 동맹을 강화한다고 생각해. 그걸 라그나로크라고 부르네. 미는 그 말을 듣고 손들어. 이 애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. 할머니가 모모에게 화를 내네. 자기 뜻대로 두지 않겠다고 해. 우리 집 소녀는 이 바보 같은 놈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아아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봤다고 해. 현재는 외계인이라는 공통의 위협 때문에 협력 중이야. 하지만 그 일이 해결되면 모모가 세계를 침략할 거야. 아아는 진락에서 그 친구와 맞서기 위해 동맹을 모을 거라고 맹세해. 모모는 갑자기 수많은 문제에 시달려. 머리가 터질 것 같아. 켄도 그냥 가버려. 밤이 너무 어두워. 여느 때처럼 소녀는 조심히 가라며 당부해. 옥하는 사랑하는 소녀 집에 이제 한 녀석이 더 있어서 속이 타들어가네. 그가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어. 그래서 모모도 원숭이처럼 장난스럽게 위로해. 이 소녀가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. 할머니는 화가 나서 이건 다시 만나자는 뜻이라고 해. 켄도 나한테 그렇게 작별 인사하라고 요구해. 그는 부끄러워하며 어색해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처럼 행동해. 내일 다시 만나자고. 그게 모모를 기쁘게 해. 요약하면 우리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빛나고 있어. 그래서 서로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않아. 둘 다 고민에 빠진 표정을 짓네. 켄은 가슴이 아파. 그리고 소녀는 그 상대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해. 왜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건지. 그는 서할머니가 만든 밥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해. 그래서 천재처럼 여겨져. 손녀도 화가 나서 꾸짖네. 그 청년의 부모님이 병원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지내는 거라고 설명해. 그건 이해가 안 돼. 그 집안에 친척이 많을 텐데 왜 이 집을 택했지? 서할머니는 손녀가 너무 차갑다고 해.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잖아. 지와 서할머니의 조합 때문에 모모는 아무것도 못해. 밥 먹고 나서도 이 일은 너무 웃기네. 그 말을 듣고 그 녀석이 고마워해. 그래서 소녀가 더 짜증나. 요약하면 지의 성격은 어릴 적과 똑같아. 갑자기 그 녀석이 초등학교 때 일에 대해 사과해.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 친구를 놀렸던 게 후회된다고. 마귀를 본으로 깨달았어. 그 말을 듣고 소녀는 놀라. 그 녀석이 옥한의 구슬을 가져간 줄 알았어. 실제로는 아니야. 상황이 나빠지게 됐어. 중학교 때 가족이 이사 간 후 주변에 산과 숲만 있는 집을 샀어. 그는 그걸 좋아했어. 매우 좋아했지만 살다 보니 마귀가 공격했어. 지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. 부모님한테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. 결국 그 생물이 나타났을 때 이미 늦었어. 죽지는 않았지만 그 마귀의 기억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. 부모님의 건강도 점점 나빠져. 병원에 입원했어. 그전에는 유명한 영매를 불러 쫓아봤지만 그 마귀를 이길 수 없었어. 게다가 5명 중 3명이 자살했어. 그런 사람들조차 청소할 수 없는데 누구한테 기대지? 다행히 영매들이 연결되어 몇 명이서 할머니를 소개했어. 실력과 경험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. 문제를 이해했어. 모모는 할머니가 왜 도와주기로 한 걸 말하지 않았는지 원망해. 그래도 소녀는 그를 격려해. 우리 집에 온 건 잘한 일이야. 갑자기 그 청년은 더 죄책감을 느껴.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해. 어릴 적에 그 친구를 놀려 관계가 깨졌었는데 이제 와서 옛날에 믿지 않았던 할머니의 힘에 의지해야 하네. 소녀는 사과를 받아들여. 할머니는 강하니까 안심해. 그 말을 하자마자 할머니는 거절해. 내가 할 수 없대. 서는 손녀에게 쉬고 시티에서만 강하다고 상기시켜. 다른 곳에서는 못해. 지의 일은 소녀가 해결해. 그 말을 듣고 두 아이는 놀라. 그는 모모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따뜻함을 느껴. 그리고 충격받아. 그들은 그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. 서할머니는 카란의 구슬이 이 일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해. 손녀가 악기를 쫓아주면 동복을 사주겠다고 유혹해. 모모는 신나서 춤을 추네. 그 집은 귀신이 들렸어. 다음날 그 친구도 소녀의 반으로 바로 옮겨와. 실제 이름은 제인이야. 하지만 친하게 지내서 모모가 그렇게 불러. 그의 말솜씨는 최고라서 소개만으로 반 여학생들이 다 설레네.
반대로 남학생들은 그 녀석이 너무 뻔뻔해서 싫어해. 선생님은 그 청년의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특별한 상황으로 봐. 학생들에게 도와달라고 해. 모모와 친하니까 옆자리에 앉아. 미코와 키는 처음에 그 이상한 녀석을 싫어해. 하지만 예쁘다고 칭찬받으니까 괜찮아 보이네. 모모만 이 미친놈 때문에 머리가 아파. 게다가 지금 그 친구와 함께 산다고 말해. 반 전체가 충격받았어. 그 녀석이 너무 장난치니까 소녀가 달려들어. 나무는 내 편이 돼서 모모가 옥한을 이미 가졌다고 해. 지아 다가오지 마. 그 녀석은 지금 지루해 보이네. 머릿속으로 새로 나타난 라이벌에 대해 생각해. 모모가 그 녀석을 아직 좋아하나?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친밀해. 게다가 귀엽다고 칭찬까지. 가장 무서운 건 둘 다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지. 그렇다면 모모가 나한테 신경 쓰지 않을 테야.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켄은 슬퍼져. 지금 그 소녀는 그의 비밀 이야기와 위험한 모험을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이야. 점심시간이 돼서야 옥하는 기운을 차려. 걱정을 잊기 위해 연습하러 가고 싶어. 이 행동으로 머릿속 잡념이 사라져. 열심히 하다 보니 예쁜 소녀가 나타나. 그가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전에처럼 비밀 기술을 연습하는 줄 알았어. 이미 늦었으니까. 켄은 소녀가 밥을 먹은 줄 알았어. 실제로는 할머니가 이제 여기서 먹자고 해. 여기서 먹자고. 이유는 그 녀석을 감시하기 위해서야. 이상한 짓을 덜 하라고. 그는 전에 넘어진 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핑계해. 뭐 먹었는지 물어보니 아직 안 먹었어. 소녀는 고집스럽게 먹여주고 싶어해. 그 말을 듣고 그는 기뻐서 동의해. 그런데 파괴자들이 나타나. 디는 어젯밤 친구를 알아보고 인사해. 모모는 실망해서 왜 미코디와 같이 안 먹냐고 해. 그 청년은 코미디처럼 이 친구가 질투한다고 해. 소녀가 좋아하는 걸 알으니까 사온 거라고. 그래서 할머니가 좋아해. 이 광경을 본 켄은 완전히 실망해. 그는 한 사람을 잃는 느낌을 참을 수 없어.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갑자기 일이 터져. 인체 모형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해. 그 청년을 쫓아가서 무섭게. 무의식적으로 소녀를 부르며 구해달라 해. 다행히 그 모형은 그들을 노리지 않고 다른 걸 찾네. 모모는 이런 광경에 익숙해. 직접 막아섰어. 하지만 지가 방해해. 소녀가 위험할까봐 밀쳐. 그들이 서로 앉는 걸 보니 질투나. 소녀는 모형의 그 부분에서 황금빛이 나오는 걸 봐. 그래서 옥한에게 쫓아가라고 해. 소녀는 초능력으로 잡아. 하지만 그 녀석이 너무 세서 둘을 끌고 가.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해. 나도 최강 모드로 전환해. 그 개 같은 녀석이 당장 놓으라고 해. 모형 아저씨는 여전히 달려가 심장의 부름을 찾아. 하지만 투보 할머니와 속도를 맞추긴 무리야. 옥한이 빨리 따라잡아. 그래서 그 녀석이 방해한다고 생각해. 그 부부의 완벽한 호흡이 여러 전투에서 도와줘. 전선을 가리키면 모모가 바로 연결해. 그들은 여전히 그 형인형을 쫓아다니지. 모모는 고마워해. 그 위에 쓸모없는 녀석이 머리를 때리네. 막이라고 소녀를 보호해야 한다고. 손들어 소녀는 지를 설득해 방해하지 않. 그래서 그들은 성공적으로 형인형을 잡아. 한 번 더 그 녀석이 세 명에게 끌려가.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. 그의 좌우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야. 앞으로 계속 달려가 몸이 산산조각 나도. 소녀는 너무 끔찍해서 손을 놓아. 하지만 곧 그 녀석이 회복해. 그렇게 도시의 폐기물 더미로 달려가. 처음에 친구들은 흔적을 잃었어. 하지만 모모는 그 녀석의 부서진 심장을 가지고 있네.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지를 찾아. 소녀가 너무 멋지다고 칭찬해. 반대로 켄은 그 아저씨가 좀 불쌍해. 그들에게 더 이상 달리지 마.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게. 구슬을 보여달라고 해. 옥한의 거라고 생각해서.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타로를 불러. 그 형인형의 이름이야. 그는 애원하며 하늘 찾아달라고 해. 그들은 헤어졌으니까 이렇게 결심한 거야. 과연 그 여동생은 완전하지 않아. 그래서 한나가 버려졌어. 타로에게 왜 그렇게 고집스러운지 물어. 그는 당연히 사랑 때문에라고 해. 내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. 이 말은 옥한이 모모를 만난 후로 영원히 기억할 거야. 나도 마찬가지로.